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했던 얘기에 연결해서,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제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제 파란만장한 인생은 어찌되었건 제가 겪은, 제, 43입니다. 43 인생의 전반부였죠. 전반부. 제가 결혼했던 30살 이전 이야기죠. 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13년은 나름대로 평탄했으니까, 네,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일단은 아까 대학 시절입니다. 대학 시절 4학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부릅니다. 집안이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성적이 좀 괜찮았었으니까, 네, 남아서 대학원을 좀 진학해서 박물관이 있는데 학교에 있는 박물관에서 일을 좀 하면서 조교 일을 하면 월급이 나온다. 그러니 여기에 좀 있어 보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미 3학년 때도 4학년 때도 해외에 나가느라 4학년 때는 한 학년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1년을 휴학을 했었고, 그 이제 사유가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한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어떠한 진로가 그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던 게, 이제 교수님의 자녀도 그렇게 해외에 나가 보려고 한다. 조언할 것이 있느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때 교수님이 저를 그렇게 믿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4학년 졸업해서 이제 일단은 대구로 갔어요. 대구에서 제가 다녔던 곳은 이제 경북 경산시였고요. 이제 그 대학은 경북 경산시 소속이었고, 그리고는 이제 대구에 있는 이제 곳으로 작은 학원에 영어 강사가 처음으로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호주 가기 전까지 가르쳤던 후배가 있었고, 그리고 난 뒤에 호주 가고 뉴질랜드 가고, 그리고 뭐 토익 공부도 하고, 그러고 난 뒤 이제 첫 직장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제가 몸담은 처음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던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문법 수업, 그리고 이제 회화 수업,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학원이었습니다. 그 학원에서 한 1년여를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또 홈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였고요. 자,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쳤던 얘기,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또 한 1년여 일하다가, 네. 숙명여자대학교 테스트로 과정을 하러 서울에 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배정을 받았던 반이 좀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모여있는 반이었답니다. 나중에 졸업을 할 때 제가 우등상을 타고, 그리고 치열하게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했던, 토론하고, 딱 제가 이제 이 나대는 성격에 딱 맞는 곳이었던 거죠. 뭐, 나름대로는 외국인 교수님들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대학원 1학기 과정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네, 뉴욕 주립대에 같이 가게 됩니다. 토플 공부를 조금 하면 토플 점수만 받으면 갈 수 있다고 해서 아주 가볍게, 유학의 꿈이라기보다 토플 점수를 좀 받으면 되겠다, 아주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게 즐겼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스터디에 나갔고, 스터디에 이제 첫 번째 리더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한 12명의 그 스터디 회원들이랑 같이 호흡하면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러 다녔는데, 그때 제가 제일 잘했던 게 아마 스트럭처? 문법이었던 것 같고요. 그 문법을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가르쳐 주었던 기억이 있고, 나름대로 제가 거기서 중간 정도 나이였는데 또 나대는 성격 덕분에 리더를 했던 것 같죠. 오빠 언니들 틈에서 제가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린 몇 명은 이제 진짜로 예뻐하면서 그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편입에 이제 합격해서 간 친구
그리고 뭐 본인이 원했던 꿈은 다 이루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간호사가 된 친구, 그리고 일본 유학생, 그리고 네, 원했던 이제 교육대학원에 간 친구, 네, 그리고 네, 기타 등등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300점 만점에 CBT 273점을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높은 점수로 그때 250점 넘으면 해외 대학에 석사과정에 굉장히 괜찮은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 있었어요. 그게 학부 성적도 비슷합니다. 학부도 CBT 250점 이상이면 NYU에 갈 수 있습니다. 대학원은 그보다 좀 더 높아서 뭐 이렇게 그래도 넉넉한 점수가 필요하겠다 해서 270점 정도를 목표로 하긴 했었죠. 이제 토플은 2번 쳤었고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토플 학원에서 이제 조교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조교를 열심히 했었죠. 그 리딩 선생님의 여러 가지 노하우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토플 학원에 남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토플 학원의 초급 리딩 선생님이 연봉이 꽤 세다는 1000만 원은 당연히 넘고 많이 벌면 3000 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그 자리에서 저 거절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삶이 너무 피폐해 보여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그리고 주말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초에 저는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었어요. 너무 각박했고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그 경쟁이 좀 싫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대는 제 성격은 예뻐 보이지 않았고요. 나름대로는 해외에 나가서 공부해봤으면 하는 어렸을 때 꿈이 있었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팝송을 한글로 받아 적어서 그렇게 많이 부르고 다녔어요.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어떠한 이제 영어 같은 발음을 하면서 녹음해서 들어보기도 했고요. 그러나 실상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알파벳 배웠어요. 사교육 한 번도 받은 적 없고 사교육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대학을 갔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스스로 깨우쳤고 그리고 그게 항상 보면 책을 읽었어야 했었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영어 독서학원을 운영 중입니다. 영어도 독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제 아들 녀석이 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거든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는데 영어 유치원도 싫어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책을 제가 읽어주면 그걸 그렇게 좋아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국어면 국어 능력이 잘할 테고 당연히 저는 경험이 있어서 압니다. 그리고 영어는 당연히 영어 원서를 읽으면 좋겠다 해서 이 학원을 하게 됐죠. 그런데 입시 학원을 더 오래 했어요. 아니요, 입시 강사를 오래 했어요. 입시 강사는 진짜 올해로 23년 차이고요. 독서 학원을 하는 게 6년 차입니다. 6년이 되었는데 절대로 대한민국에서는 입시를 빼고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일단 저는 유학생이었고 유학 가서 논문 정말 많이 읽었어요. 거기에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치열하게 토론했고 에세이를 썼고 졸업고사에서 당당히 한 4시간 30분 정도 아주 긴 소논문을 제가 그 자리에서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에 합격해서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석사 학위를 땄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모국어 기반의 영어는 탄탄해서 그죠? 영원히 갈 수 있는데 영어를 그냥 영어로만 먼저 배우는 것 말하자면은 앞으로 얘기해 드리겠지만 한국 사람은 모국어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영어를 얻는다는 기분이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고의 확장은 국어고요. 그 그릇을 키워놓으면 그 안에 영어를 담는 거죠. 그리고 영어도 글이기 때문에 수능이나 어떠한 토플이나 탭스나 리딩이 가장 늦게 네, 그 능력이 자랍니다. 리딩 들어가야만 리스닝 리딩 즉 네, 들어가야만 생각이 자라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자면 어떠한 방법이든 괜찮아요. 사교육 없이도 책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성공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 있는 아주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원장일 뿐이에요. 자, 앞으로 제가 영어 교육 이야기도 아주 자세히 조금씩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또 만날게요. 갑자기 뿅!